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 화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12조 5천억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주가 그리고 소부장 주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얘기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너무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12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기존 추정치는 11.4조 원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1조 원 넘게 이렇게 상회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은,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조 원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영업이익 규모를. 실제로 지금 12.5조 원이 나온 거는 이제 반도체가 7.2조 원 정도 나온 걸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D램의 블렌디드 ASP 추정치가 플러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뭐 15% 정도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18% 정도 상승을 해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7.2조 원 기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뭐 CE 사업부도 그렇고 IM도 그렇고 기존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이제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 사업부도 기존에 이제 9천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1조 원이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IM 사업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우려했던 그런 사업부인 것 같은데, IM이 우려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출하량의 그러니까 물동량 자체가 2분기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기존에는 6천만 대 중반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6천만 대가 채 안 되는 걸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6천만 대가 채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측면에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쪽이 계속 작년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웨어러블이랑 태블릿 PC가 상대적 고마진 제품군에 속하는데, 이쪽에 출하량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IM도 기존에 2.9조 원을 예상을 했지만 3조 원이 넘어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요, 연구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돼서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이제는 9만 전자를 향해서 오를 것으로 다들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오히려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9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8만 전자까지 위협받는 그런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피크아웃, 다시 말해서 반도체 경기가 2분기 혹은 3분기가 고점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점 논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격 지표랑 실적이랑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지표의 피크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존에 이제 2월부터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이제 전방 산업의 그런 생산 차질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분기에 가격 지표가 피크아웃 할 거다. 그래서 2분기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고 3분기부터는 가격 상승폭을 상승폭을 이제 2분기보다는 이제 적게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상황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2분기도 그때보다 가격 상승폭이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이고, 3분기도 2분기보다 지금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다고 보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격 지표 상으로 보면은 3분기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어쨌든 가격 상승 추세는 지금 적어도 4분기까지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상승 폭이 둔화되는 거지.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못해도 4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4분기 또는 그 이후에 그런 막연한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에서는 생산 차질이 생기는데 이제 부품의 그 리스타킹 사이클은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수요 공백이 나올 가능성, 아직 현실화돼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때문에 2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2분기하고 3분기의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4분기 또는 그 이후의 우려가 선반영된 주가라고 하면은 지금 2분기, 3분기의 그런 예상보다 좋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 귀에 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적과 주가가 반드시 일치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반영될 수 있고 지금처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느리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1위인데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올 하반기에는 과연 이 파운드리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5나노미터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수율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똑같은 EUV를 쓰지만 7나노까지는 큰 수율 이슈 없이 이제 잘 대응을 했는데 5나노부터 이제 좀 수율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좀 수익성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오스틴 그 블랙아웃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1분기 때는 이제 적자를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오스틴 블랙아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아직 뭐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는 이제 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커서 그런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비메모리 사업을 보면은 일단은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은 한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나노미터 수율 이슈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되면서 해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좀 이익률 개선 속도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1분기의 그 최악의 그 실적은 벗어나서 2분기, 3분기 이렇게 우상향 흐름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차기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통합개미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내면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는 소부장 제도 주가도 오를 것이다고 다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관련주들이 물론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춤한 종목도 많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유한타증권에서는 그 뭐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 관련된 회사들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컨셉은 이제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제 8인치 파운드리의 그 쇼티지가 생각보다 되게 장기화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전방 산업 수요의 그런 변화라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삼성전자 캐펙스 또는 이제 TSMC 캐펙스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8인치 파운드리에 이제 오리엔트된 회사들 그 중심으로 좀 중소형주를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 탑픽은 캐펙스 관련된 회사는 이제 원익 QNC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8인치 파운드리 쪽에서는 DBI텍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뭐 같은 동종업종이라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조금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수준, 주가 움직임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런 4분기 또는 그 이후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주가가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2분기, 3분기에 이제 좀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단기적인 이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한 번은 이제 좀 반등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SK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슈만 놓고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 그런 국면인 거잖아요. 수율 이슈도 있고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수익성이 많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좀 더 활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 회사를 비교해 놓고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이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더 업사이드 요인이 더 많은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2분기, 3분기의 그런 단기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이슈, 뭐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전방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수요 위축이 이제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PC부터 해서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이런 그 IT 주요 전방 산업의 물동량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얼마나 잘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수율 개선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그 두 가지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그 첫 번째 요인과 동일하게 그 전방 산업의 수요가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그리고 반도체 부품 관련주의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분은 유안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